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꼴은 좋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금과의 전쟁을 끝내고 지금 3단계를 당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한국인의 당뇨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총 당류, 그러니까 모든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당류의 섭취량은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10에서 20%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첨가당 같은 경우에 뭐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저희 이제 자주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이런 당은 총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한국인의 당뇨 섭취 기준입니다. 그래서 첨가당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설탕, 음료수,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당류를 과일 섭취했을 때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만과 고혈압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섭취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9% 정도 발생 위험이 높고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66%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공식품 중에서 주요 근원식품은 1위가 음료류고요. 2위가 빵, 과자, 떡류, 3위가 설탕 및 기타 당류입니다. 그리고 음료류 중에서는 주요 근원식품이 탄산음료이고요. 두 번째가 과일, 채소, 음료, 커피입니다.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6에서 29세는 탄산음료로부터 가장 많은 섭취를 하고요. 30세 이상은 커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과일로부터 섭취하는 당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역전이 돼서 오히려 자연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 중에서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량이 더 많아지게 될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리얼류 같은 경우에는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닌데요. 주로 시리얼류에 설탕 코팅, 당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품들에 있어서 당류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영양 표시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각종 디저트들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국민들께서 식품을 선택하실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산업체 쪽에서는 자발적으로 당을 줄인 제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도 그 기술 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당 저감 제품을 잘 개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할 계획이며, 그리고 당류를 줄였다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 단체 여러분들, 소비자 활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책들이 보다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당 섭취는 이미 공고치를 넘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USDA라는 기관이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작년에 50g의 당을, 유기당을 먹으라 해서 사실은 25g까지 줄이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업체의 반발이 커서 작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했던 결과는 지금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는 50g의 절반만 먹는 게 더 좋다라고 사실상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첨가당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총당을 합쳐서 100g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25g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고 말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 당이 뭐냐, 밥도 당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밥은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야 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이 되는 소화 과정에서 포만감도 주고 또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먹으면 바로 혈당을 올리고 에너지를 쓰는 당은 전혀 배도 부르지 않고 많이 먹어도 많이 먹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계층이 바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가 청년기거든요. 이때 많이 먹는 게 이 연령층이 20년 지나면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전 인구가 단 걸 먹게 되는 그런 시간이 한 2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만병의 병입니다. 지금 지방간, 당뇨, 비만, 고혈압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질병이 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계모, 또 소비자 운동 프로그램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업체, 특히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요식업체에서도 이런 당류를 줄이는 것을 감시하다든지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업체들이 좀 더 당이 덜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 전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당 저감화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이 시장에서는 많이 팔려야 돈을 버니까 처음에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벌어질 일이 패스트푸드점에 값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cc짜리 콜라를 팔던 것이 지금 미국에 가보면 거의 1리터짜리 값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조금 올리니까 소비자들은 비싸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때문에 비만과 또 각종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서 섭취하는 이런 음식들에서도 당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나라 그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에는 한 캔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가정통신문 형태를 통해서 배포를 해왔습니다. 좀 잘 안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대상으로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당류 저감화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내용은 이제 당류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아이오와주에서는 벨링 머신이라고 하죠. 자동 판매기, 자판기를 통해서 건강 척도에 따라서 초록이나 녹색, 노란색이고요. 빨간색으로 컬러 코드를 구분을 해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MSV, 이렇게 해서 MEMSV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러한 단체에서 이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판기에서도 어떤 게 이제 건강한 건지, 건강한 것은 초록색, 그리고 좀 건강하지 않은 것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판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 부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이건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당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에게 당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가공식품 일부에서만 영양성분 표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공식품에서 그 종류도 확대를 하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판매업, 휴게소라든가 특히 이제 커피 전문점, 그리고 길거리 음식에까지도 좀 다양하게 확대를 해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레시피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주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동참을 할 것 같은 이유는 사실 당을 첨가하게 되면 어쨌든 당에 익숙해진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다당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당을 하지 않고도 더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을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동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핑크팬더인데요. 얼마 전에 엄청 유행했던 건데, 보면 이게 캐릭터 음료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관 가서 볼 때 보면 아이들이 이런 캐릭터 음료라든지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팝콘들을 무조건 이제 부모님들이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광고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업 자체에서도 자정적으로 좀 노력을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TV 시청, 청소년들이 많이 TV를 시청하는 시간, 그런 시간에도 이런 가당이 많이 첨가된 음료라든지 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당.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콜라들이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